봄이 왔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는 어찌할 수 없나 보다. 홍승은 지난 가을 정관 스님과의 약속대로 해남 망월사에 다시 찾아왔다. 남도의 사찰 음식을 본때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시 봄철이라야 한다. 사찰 음식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채소를 그 재료로 하기 때문이다. 머위의 꽃이삭은 가래를 가라앉히는 진해재료도 쓰인다. 잔잔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소풍 가듯 길을 나서는 두 스님은 멀리 가지도 않는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많이 난다는 가죽나물. 1년 양식 장만에 밑반찬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해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부각도 해먹고 장떡도 구워 먹고. 신났다. 우후죽순처럼 난 나물들이 이리 반가울 수가. 이것도 먹는 거잖아요. 마치 부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다. 쓴박이라고. 써서 쓴박이라고 하는 걸까. 보면은 뭐 이것도 그렇고 약간 쌉쌀하거든요. 전부 산나물 같은 게 그 쌉쌀한 게 약이 되는 거래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갈까 둘러보는 정관과 홍승. 다시 대웅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모시 있대. 모시잎. 요게 모시잎이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지름쯤 따가지고 더 있다 따든지 해서 냉동실에 삶아서 보관했다가 송편할 때 이렇게 파란 위에 쑥 넣어서 하잖아요. 쑥 대신 저거 넣어서 하면 참 색깔도 이쁘고 맛도 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죽이 착착 맞아 돌아가는 정관과 홍승. 기쁘기만 하다. 이게 오리지는 이게 뭐야? 순 우리 한국 토종 5월 난초. 너무 이쁘죠? 이것도 먹어요? 이거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보지요. 네. 너무 어이없는 질문에 웃고 마는 정관과 홍승. 왜 또 따는 것일까? 안한 국화잎으로 튀김도 해 먹고 화장도 부쳐 먹고. 이 국화도 드시려고요, 지금? 네, 튀김 좀 해보려고요. 튀김을 먹으려고. 도대체 어떤 걸 먹고 안 먹는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국화향 아시죠? 요거 그대로 튀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저게 뭐야? 야생 들국화가 좋아요. 모르겠다. 스님들이 좋다는 건 따라가는 수밖에. 홍매지? 네. 홍매를 좀 더 있다 따야 돼. 모르면 배워야 하는 법. 홍매 외우자. 이게 원추리거든요. 장아찌 맛있지? 원추리 좀 이렇게 새싹 올라올 때는 원추리 무치, 나물 국도 끓이고 그다음에 이제 꽃도 이제 올라와요. 지금 여기 지금 한 7월 달쯤 되면 이 잎이 이제 하면서 여기서 이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이제 꽃대도 약용으로 쓰고 잎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새싹도 먹고 꽃은 한 이렇게 5개 정도 올라오는데 그 꽃 자체도 튀김도 해 먹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추리예요. 이건 맹문동 요거도 이제 봄에는 이제 다 나물, 약용 나물로 해서. 절마당에는 먹을 것이 너무도 많다. 청매. 홍매하고 청매하고 좀 다른데요. 이맘때 딴 청매실은 음료나 약주로 담궈 내년 이맘때까지 먹는다. 제일 먼저 요 청매로 이제 했을 때 매실 차다 하고 매실 줄을 담는 거예요. 매실주 약이죠. 네. 위에 좋잖아요. 매실 자체가. 그래갖고 스님들 뭐 탈라 그럴 때는 그 매실주로 치료하고 그랬었어요. 약차. 그야말로 약주네. 말해놓고도 쑥스러운 매실 정관. 너무 이쁘다. 이야 죽순 봐라 신봤다. 이야. 와 진짜 좋다. 이래야 진짜 맛있는데. 이 진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두 스님. 이가지고 스님 죽순 찌기도 하고 죽순 초무침 회도 하고 해먹읍시다. 가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두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음식 재료를 사러 오랜만에 장터로 나왔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역시 나오고 볼 일이다. 상도동이라 분명히
절에다가 뭐 한 10여 년 됐을 것이야. 예. 이렇게 좋아하고요. 그것도 사살물하고 인삼분도 좋아라. 절에다가 이놈 부엌으로 챙겨놓지요. 여기서 나오면 그렇게 좋아. 아주 인삼하고. 예. 그래갖고 꼬냥이 꽃따라도 뭐 막 올라가면서 절 같아, 절. 이거 어디서 캤어? 대흥사. 대흥사 어디에? 대흥사 큰절띠에. 대흥사 뒷산에서 캤어? 예. 대흥사 스님들 뭘 안 해? 여봐봐, 아따 몰리켜지 아무 뭐라게. 아무 뺏어보고 그래. 여봐야 이렇게 그래. 많아요. 요것이 싸잡품 스님들께 얼마나 좋아라. 목도 좋고. 그러고 연불도 잘해 이거 먹으면? 애라 먹이 좋게 연불 잘하지라. 그러고 이 종자 받으면 그 조랑이를 어쩌나서 비암도 안 들어오고. 그러고 또 비암 같은 것도 안 들어오고 그래라. 절에다 숨겨놓고. 진짜. 이 향만큼이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새벽부터 나왔다는 할머니, 무척 힘들어 보인다. 이미 죽수는 땄지만 정관과 홍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집에 가오져 끝내. 떨이해서 기분 좋은 할머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너스레를 떤다. 할머니의 넉살에 기분이 좋은 두 스님. 사바세기 속세에 산다는 건 날 것 그대로의 삶인걸. 이거 얼마에 하나? 우리 새끼들 공백이 많이 연거. 이거는 이게 6월콩이지? 박콩. 이 닭콩. 이제 물 주고 불린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원상에서 한 거. 괜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 2천에 3개 5천 친하다는 뜻이다. 문 새는 문 나르고 뱀은 기고 그것도 다 못해. 스님한테 잘해야 자식들한테 공이 돌아간다고 믿는 보살은 돈도 적게 받는다. 콩아지매는 즐거웠을 것이다. 자식들한테 돌아갈 공 생각에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세상이기에. 냄새 좋다. 마치 자연의 법칙같이 은은한 박하향이 나는 방아잎은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조미료 같이 이제 양념으로 이제 향을 해서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장떡 해 먹고 또 된장찌개 같은 데 넣어 먹고 그래요. 좀 향신료 좀. 시기가 조금 늦어서 향신료는 네,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으로 반찬으로. 스님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녹차가 망월사 절마당엔 지천이다. 어저께는 스님 껌을 사가지고 이 녹차밭에 한참 녹차 나올 때 처음에 연잎을 그냥 껌에다가 녹차를 막 입을 따가지고 했더니 녹차껌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녹차껌 개발했다고. 그래서 막 희뿌렇게 갖고 녹차라고 녹차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동안 이 녹차 향기가 계속 나더라고. 잎하고 껌하고 같이 섞어서. 한번 해봐야지. 맛있겠다. 어저께는 또 산에 가가지고 오갈피가 있더라고. 그리고 껌이다가 또 오갈피. 어린애같이 천진하다. 오늘 그냥 잘 너무 예쁘다. 이게 한 내년쯤 되면은 농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서일까? 생명을 키워내는 땅은 놀랍다. 보리밥 해가지고 겨울에 지난해 겨울 한 11월 달에 좀 뿌리면은 이제 상추가 저렇게 커요. 겨울에 눈 맞고 비 맞고 했던 거고 커가지고 다 대공이 올라왔잖아요. 다 이제 처음에 왔을 적에는 이게 다 이렇게 깔린다고 그래. 이렇게 상추를 깔리고 조금 더 이제 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대공이 올라와요. 대공이 올라오면 이게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뚝 자릅니다. 뚝 자르면 여기서 바로 전부 증지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김치 담고 전부쳐 먹어요. 저희들은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스님 그것도 이름도 우습죠. 상툭 불뚝전. 상툭 불뚝 물김치. 이런 게 불뚝. 응, 불뚝전. 이건 한 내년쯤 되면은 보기만 해도 푸짐한 나무를 하나로 안고 절로 돌아가는 스님들. 상치 불뚝전을 하기 위해선 우선 두꺼운 상치대를 칼 뒷부분으로 잘 다진다. 상치 불뚝전의 핵심은 밀가루. 밀가루를 잘 묻혀서 잘 달궈진 기름 위에 올려놓는다.
스님들이요, 경진을 알거나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되게 이제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이 굉장히 냉하고 이제 영양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절집에서는 보면 삭발을 하시고 이럴 때 꼭 이렇게 밀가루로 연간에 기름을 내서 전을 부쳐 먹거든요. 음료를 먹어야 되는 상황, 병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으로 먹는 거는 넣어준다고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약으로 필요하다면 먹어야지. 건강해야 정진도 하니까. 자, 정진하려면 열심히 먹어야 되고 먹으면 열심히 정진해야 하는 법이다. 포장을 찍어서 같이 먹고 싶죠. 이보다 큰 쾌락은 없을 듯 싶다. 홍승도 질세라 한 입 먹고 상추가 약이 올라가지고요. 제 맛으로 쌉싸하니 너무 맛있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쌉쌀한 게 맛있단 말인가. 스님들은 희한한 사람들이다. 별걸 다 해먹으니. 국화잎으로 튀김을 해먹을 줄 누가 알았으랴. 들에 핀 꽃도 싱그러운 과실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늘. 그건 작은 미물들도 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 전까지 나는 그저 한 마리 개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내어줄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다. 된장을 뿌린 이유는 주순이 약간 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독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고 삶아가지고 물에 한 하루 정도 담가두셨다가 이렇게 째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초고추장에 묻혀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식용유 넣고 소금 군침이 넣어서 넘어간다. 드시던가. 나도 먹어봤으면.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 스님 먹으면 나도 먹고 싶네. 맛있어. 만들기 전에 다 먹겠다. 이승을 아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백해요. 맛이 아무 맛도 없고 그 담백한 그 맛으로도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뭐 그 오신채, 향신료가 들어가면 주스이 갖고 있는 맛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철 음식에 오신채가 안 들어가는 거는 뭐 원래 오신채가 그 금해졌기도 하지만 그 재료가 가진 맛 그대로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스님은 자연을 그대로 닮아가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자연이 들려주는 지혜와 양식은 남다르다. 상추, 소금. 스님 이래가지고 여름에 멍석 깔아놓고 단풍나무 밑에서 보리밥 해가지고 양푼에다가 사발그릇 한 거 해가지고 그냥 썩썩 비벼서 각자 요즘에 덜어먹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두 스님. 한 양푼에서 같이 양푼에 떠먹을 그냥, 맛있어. 한국 음식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낮에 뜯은 가죽나물과 어린 상추로 맛있게 양념장을 해서 무치면 맛있는 가죽 상치 소금 무침이 완성되고 나무아미 타불 이 행복이란 이 단란함과 정겨움에 정담은 깊어만 간다. 하니 그냥 맛이 짭짭짭. 응, 이거는 막 멀콩멀콩하니. 들깨가루는 소금 요거 간을 같은 하면 경우는 녹아버리기 때문에 간은 나중에 들깨찜이 한다. 천연조미료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양념 필요 없어. 소금간 그냥 소금간하고 요거 들깨찜하고 두 개만. 먹으면 그땀 소비되는 거네. 더위 먹은 사람이 낫는다 그러잖아. 전부 이게 그냥 영양. 전부 다? 더위 오늘 먹은 사람에게 뜯어서 최고라고 한테 하는 머위대 들깨찜. 국화튀김도 국화튀김을 더위에 먹으면 좋다고 한다. 더위도 있는다 그랬으니 또 옛날에는 이 머리 밑에 나는 버짐도 막는다더라고. 나 먹어야겠다. 버튼 나는데. 제친이라는 게 그 채소가 가는 장점을
그대로 갖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봄에는 전부 이렇게 죽어있던 게 새로 올라오는 그래서 생명을 전부 간직하고 있어요. 채소들도 몸에 좋을 수밖에 없죠. 먹찬잎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나면 이제 고고전이랑 우전이라 해서 찬잎 만들고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구를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새작 들어가요. 새작 들어갈 때 이제 찻잎을 따가지고 찻잎을 따면서 그냥 그 녹차잎을 따먹는 거예요. 그럼 갈증도 해소가 되고 배고픔도 달래고. 조그만 산사의 스님 노릇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간월도에 간호람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법당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뭐가 미끄덩하고 밟히더래요. 그러니까 낙지를 그 전날 어느 분이 잡았다고 이렇게 대야에다가 부처님한테 전에 올린 거야. 근데 낙지가 다 겨나와가지고 그거를 밟은 거야 이제. 그래갖고 막 기절을 하고 나왔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은 최대의 공약물이 낙지 같은 거잖아요. 그거 올리면은 그 스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바다에 다 놔주시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티베트도 가니까 티베트에서도 그 큰 법회가 열렸어요. 큰 초청해가지고 큰 법회가 열렸는데 바로 부처님 계신 정각 앞에 거기에서 그 스님들 공양간에 딱 들어가니까 스님들이 그대로 양고기를 잡아서 반마리를 그 어깨에 탁 들어매는데 이 어깨에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아무렇지 않는 정말 이 대전공양 한다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 자기 소임에 충실하는 그거를 봤을 때 이 먹는 거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결코 매이지 정말 고기를 지나지 않은데 꼭 매여가지고 매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여러 번 하더라고. 꼭 그렇게 그렇다. 다 마음에 있거늘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 아니단가. 그 꽃도 먹는 꽃이에요? 아 이거 먹진 않지만 난 이제 먹는 미나 그래서 눈으로 먹습니다. 음식을 몇 가지 무슨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다예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동시에 만족이 돼야 음식이 맛있는 것이지. 미각만 만족돼도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 출가하면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설거지. 그 다음에 상차림이에요. 그 상차림을 배우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음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더 맛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 되고 나면 두 번째 보는 게 상차림. 그 다음에 반찬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밥하는 걸 배워요. 그만큼 그 밥 안에 담긴 여러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부터 그러니까 공양주, 밥을 짓는 소임을 공양주라고 그러거든요. 공양주 소임을 사는 게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밥하는 거 배우면은 행자생활은 끝. 그 다음부터 이제 불행 시작. 공부해야 되니까. 이 한 잔의 송차 얼마나 귀한지. 대원사는 이 송차가 유명하죠. 예. 그래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사람이 적으면 못하고 스님들이 다 모였을 때 보통 하면은 이제 5월달, 6월달 돼야만 이제 성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구가 적응 못하니까 7월달에 스님들이 다 하한 때 해제하면은 이제 다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높은 산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일하는 사람들 2분이나 3분이 올라가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가지고서 차에다 1톤 차에다 이제 한 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놓으면은 스님들이 60명이 아무 이제 불났는 거예요. 엄마 그래가지고서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그 까만 거 하나도 없이 다 없습니다. 그 이파리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파리만. 까만 거 조금만 있어도 이게 기름이 떠서 못 쓰는 거예요.
산청의 대원사는 남도의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로 안거 때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다. 스님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송차는 어떤 맛일까? 주지 스님은 작년에 담근 차가 있는 광으로 안내를 하시며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 어이구. 이 문이 1년 내에 통풍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1년 내에 통풍이 돼 있고 배치 없고. 밤낮으로 열어놔서 통풍이 되고 볕이 안 들어 송차를 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대원사의 석빙고. 고추장. 육송. 육송이라야만이 됩니다. 다른 송이는 안 됩니다. 일본 소나무 같은 거는 안 돼. 진짜. 첫째로는 이제 혈압이 좋다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은 낮춰주기도 하고, 낮은 사람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이 내려오는 말인데, 이제 보통 다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니까 뭐 우리도 좋은 거. 잘 봉해서 6개월 이상 발효시킨 송차. 과연 그 빛부터 다르다. 솔잎의 은은함과 향긋한 맛이 어우러진 송차는 발효되면 약 2% 정도의 알코올 성분으로 피곤한 심신을 달래준다. 한 5개월. 예로부터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상징했던 소나무의 솔잎은 자신의 몸을 던져 인간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음료로 다시 태어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줄이 창자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안 먹으면 이제 창자 올라붙으니까 부숫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이라도 이제 먹어줘야 되니까 그냥 완전하게 이제 이 생수 물 한 병은 하루에 한 병 꼭 있어야 되니까 물 한 병 하고 쌀 이제 반호하고 이제 또 솔가루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때만 이제 먹이는 거지 뭐. 그렇게 잡수고 이제 옛날에는 공부를 하셨다 해요. 옛 선사들의 고행을 따라가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수밖에. 어린 행자승은 닦고 또 닦는다. 오늘 내 마음을 닦고 어제의 내 마음을 닦고 그렇게 하염없이 닦는다. 깨끗한 마음과 복잡한 마음 모두 갈아서 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비상은 없으리라.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시면 자꾸. 선식을 하는 이유는 스님들이 수행 중에 먹는 수고를 덜고 수행에 전념하기 위함이다. 사실 맛을 떠난 종교적 편의가 사찰 음식의 또 다른 존재 이유기도 하다. 술의 맛이 어떤데 집에서 키운 거는 약을 안 주고 육순이 넘은 영진 스님도 수행 정진을 위해 선식을 드신다. 단 한 번에 깨치는 확철대오의 기쁨을 위해 잘 닦여진 장독대는 주지 스님의 서릿발 같은 마음인 것 같다. 망월사의 정관 스님은 오늘도 열심히 경을 웬다. 신도들을 위해 집을 잘하는 중이 되기 위해 이 소리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면 달맞이 꽃이 활짝 피었다. 오늘은 홍승이 정관을 돕기 위해 왔다. 월출산 달맞이 축제 행사가 망월사에서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내놓을지 홍승과 의논하는 정관 스님. 이렇게 소스해서 그다음에 상추하고 열무하고 저게 한 거 있거든. 이 일은 산더미 같은데 처음으로 준비하는 행사라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홍승이 있어 마음이 든든한 정관 스님.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건 큰 행복이다. 어디 가서
봐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꼭 봐야지 그랬는데 오늘 보게 생겼네. 잘 됐다. 너 잘 걸렸다. 잘 맞을 것이 여기서 이게 피우면 피고지고 하거든. 한 그래, 3개월을 이게 다 피고져. 피는 거잖아. 다 필 거라. 대장격인 정관 믿거라 하고 주방장격인 홍승에게 일거리를 내놓고 다른 보살들도 와서 일을 돕는다. 슬그머니 홍승에게 노각을 내미는 정관.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일까? 아니면 잘 봐달라는 뇌물일까? 홍승도 보살도 우습기만 하고 짐들이 속속 도착한다. 또 있는 이게 미나리야. 많은 인원을 치르기 위해선 절 주변의 음식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데 절마당에 이거 사람들 다 앉을 수 있을까요? 없으면 뭐 거기 앉아야지 어떡해요. 산으로 올라가든지. 이혼님 많으신다. 역시 정관답다. 뭐든지 썩썩 툭툭 잘 처리하니. 보살 좀 데리고 와 보살. 위에 보살 좀 데리고 와 보살. 오랜만 안 했어요. 오랜만 하나하나 와야 되는데 보살이 하는데 못 살겠다. 수정이 엄마.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내가 참말 이래가 어쩌겠나 이거. 면장님도 그 포고버섯 좀 따듬으셔야 되겠다 아무래도. 저는 특권이 뭡니까? 아무나 보이는 대로 여기. 괜히 왔나 싶다. 응원차 들렸는데 괜히 면박이나 당하니 귀하신 면장님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제 장보러 가서 안 계시더만. 예. 너무 면박을 줬나 싶어 송구스러운 정관. 친하다는 표시인데. 많아져. 그때 왔어요. 근데 쓰레기차에 싣고 오셨네요. 오자. 면박이 통했는지 의자가 한 채 들어왔다. 쓰레기차에 실려진 의자는 처음 보는데 애초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었던 면사무소에선 정성을 다하고 이거 빌려왔어? 면사무소 이거 없어? 없지요. 저런 거는? 예? 저런 거. 저것도. 음. 저거는 그러면 저 빌려 오는 길에 탁탁 빌려 밥 먹을 때. 작은 면사무소 살림이라 여기저기서 꿔올 수밖에 없는 직원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거 어디 있어? 이거 푸고 온다고 한번 일러 보셔. 그냥 이렇게 둘이 앉아서 뭐 잡수는 게. 탁절 필요 없겠네 뭐. 그러니까. 그치? 아니면 탁자를 놓고 이렇게 앉으면 또 힘드니까. 나는 상 같은 거 있으면. 그래도 진행은 착착 돼가고. 십시일반이라 하지 않았던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물줄기를 형성하듯 이거는 제가 한 겁니다. 스님이 아니고. 오늘의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즐겁다. 손맛이라는데 이 남도 여인의 손맛이. 그렇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불이 한 번 났는데 불 나고 나서는 고사리가 더 많이 나요. 원래 불 나고 나면은 고사리가 많이 난다. 여기서 전체가 다 탔는데 절 주위만 4개로 다 탔어요. 부처님 가피력이죠. 부처님 가피력으로 불길을 피한 망월사. 절마당이 아이들한테 놀이터가 된다. 이쯤 되면 아이들을 혼낼 만도 한데 망월사는 거짓된 경건을 강요하지 않는다. 2개 더. 행사가 가까이 오자 부엌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바쁘다. 아니 그 너무 더 구워야 돼. 어려워. 어렵죠? 네, 보기에는 참 좋은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젊은 처자. 지금 안 배우면 언제 배운단 말인가. 이 가지가 익듯 내 마음도 차분히 익었으면. 밖에선 스님들이 한창 음식 준비에 바쁘고 놀러 오려고요? 양념이 깊게 배기 어슷썰기를 하는 건 기본이다. 예, 저 일단 꼬들꼬들하니 해야 돼. 아까 혼날 때는 섭섭했지만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제 자신 있게 맛있는 가지찜을 준비하는 젊은 처자의 손길이 바쁘고 한편 홍승은 녹차 두부찜을 만들기 위해 솥에 물을 깔고 그 위에 두부를 올려놓는다. 솥에 물을 깐 이유는 두부가 늘러붙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녹차 두부찜의 핵심은 바로 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스님? 녹차 두부찜 할 양념장 만들어요. 전라도 종자는 만들 녹차 두부찜을 만들기 위해 버섯과 당근이 고명으로 얹어진 두부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베개 붓고
이게 뭐예요? 그 위에 하루 동안 얽힌 버섯 우린물을 집어넣으면 기가 막힌 녹차 두부찜 요리가 완성되고 그 위에 된장을 풀어 간을 맞추니 그야말로 영양 만점일 수밖에 없다. 자, 두부찜은 잘 됐나요? 버섯 우린물과 녹차잎에 어우러져 그윽하고 담백한 맛이 골고루 두부에 배게 되고 맛있는 냄새를 맡았는지 사람들이 벌써 모여들기 시작한다. 우선 손님들에게 낼 맛있는 버섯탕을 뜬다. 한편에선 녹차로 한 녹차밥을 뜨고 맛있는 밥상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에 놀라워한다. 향이 나요. 차 향이. 차향이 난다는 젊은 보살, 그 향에 취한 듯 말을 잇지 못한다. 형수 이거 먹어봐. 밖에선 아이들과 어른들이 온갖 나물을 넣은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부처님 계시는 안방까지 그까지 달빛이 쫙 비칠 때 혼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드디어 영암 월출산이 훤히 보이는 망월사 마당에서 달빛맞이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희열에 차서 바라보게 하는 저 꽃. 저 꽃은 분명 부처님의 환생이지 싶다. 달맞이 꽃은 달빛을 망월사 대웅전 앞마당으로 인도하고 대중들의 연락은 깊어간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어두운 세상의 연등 불빛은 달빛과 어우러져 사바세계를 비추고 한 스님의 노랫소리는 애를 끝나니 부처님에 대한 공양은 여러 가지라는 걸 깨닫는 홍승. 이제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고 고요한 이 밤. 둥그런 보름달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오늘 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던가? 아니, 무엇을 버리지 못했던가? 오만함으로 내 눈을 가리우진 않았던가? 이 모든 내 마음속의 집착과 번민, 아니 이 생각조차도 떨칠 수 있다면 아침이 밝았다. 홍승은 아침 일찍 정관과 떠날 차비를 한다. 정관이 좋은 차밭을 알고 있다 해서 함께 떠나는 것이다. 잘 다녀오겠다고 부처님께 절하고 길을 떠나는 두 도반. 정관 신났다. 오랜만에 길을 떠나니. 한절의 주지로서 지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신도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오든 안 오든 신도들의 작은 근심 걱정부터 커다란 살림살이까지 신경 쓰는 게 주지의 소임이기에. 오랜만에 집을 비운 정관 마치 소풍 나온 것 같다. 다려갖고 죽순찌개. 어디 다녔다. 키 난다. 오디 만난 애들 같다. 이빨 새까매져. 진짜 어디다 진짜. 오디 먹으면 이제 오래 줬다. 선생님 털어줘 한번. 너무 떨어진다. 맛있다. 어머머 너무 떨어진다. 어머머. 지금 큰일 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그런데 홍승은 아직 익지 않은 신호디를 먹은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언제 그랬냐 싶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정관.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세요? 석구리 들고. 예, 저 녹차 따러 가요. 녹차 따라요? 네. 아, 석구리 진짜 맛있다. 아, 보자기 끌고. 아, 석구리 진짜 좋다. 이거 어디서 한평장에서 사셨어요? 아니, 저희 어머님이 속가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요? 네. 와, 너무 좋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고, 좋다. 사골을 이거 산으로 가요? 여기는 지금 차밭이 지금 차가 여기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 아직 좀 더 나와야 하는데 아직 못 나오니까 딴 야생차 타야 돼. 예, 그래서요? 네. 그 야생차로 갈까요? 네. 네. 그러면 팀이 춘정이잖아요. 근데 춘정을 해갖고 이제 춘정을 다 됐어 이제. 저한테 그런 영화까지 뭐 이름까지 가르쳐 주세요. 거기 그 앉으시면 위험해요. 예? 내려갈 때. 아 여기 바꿔 타야 돼. 예. 예, 자기가 좀 장비 괜찮겠어요? 정말 신났다. 아유, 또 오디를 따먹는다. 이제 홍승도 신이 났다. 정관은 더 신났고. 아니 그렇게 오디가 좋으세요? 예. 이게 아주 어릴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먹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냄새나 죽겠어.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일까? 오디를 따먹다가 노린재를 씹었다. 살생을 하다니 나무함이 다불. 망초대 이쁘다. 꽃들과 나무들과 이름 모를 짐승들에게 미안하다.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야생 차밭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을 나서는 사람들. 넘어질 뻔한 홍승 주위를 살피고 더덕불이일 거라고 말하는 법영 스님. 정말 깊은 산속인 것이다. 이 깊은 산속에 이런 차밭이 있다니. 자생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그것이 차는 그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잘 안 띄어. 이것도 송이 같은가 봐. 정말 안 띄나 보다. 송이가 그 희한하게 다른 사람 눈에만 빈다거든요. 여기 새 혓바닥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작설차. 끝이요. 그래서 작설차예요. 그 상태 이 차가 한 스님들이 20여 년 올라가기 전에 편하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영준 씨. 객지 생활을 하다가 몸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이 수양금 이렇게 따로 나눠주시면 땅게. 휴양차 산에 다니게 됐다는 영준 씨. 이제 차에 관한 박사다.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타밭을 이런 정도는 몰라도 되겠습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즐겨 드시고 스님들이 이렇게. 비록 말은 서툴지만 차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영준 씨. 밥 많이 굶듯이. 영준 씨 말고. 그는 이 차밭처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다. 이 땅에. 비록 바람에 흔들리고 눈바람을 맞더라도 굳건하게 새 생명을 틔워내는 이 차나무처럼. 이슬 아침 일찍 흠뻑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오전 정도로 철이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차를 따다 보면 발효가 돼요. 차맛이 아침에 한 거하고 또 오후에 한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구분이 돼요. 차가 이만큼만 있어도 다른데. 한나절 딴 차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별로 안 된다. 차를 따가지고 돌아가던 사람들. 연꽃을 보고 발을 멈추고 오직 진흙탕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 그 청정함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죄업과 더러움이 있는 생사의 세계로 뛰어든 불제자의 모습과 닮았다. 쌍년이야. 아유, 뭐 이름이 뭐라고요? 쌍년. 차 먹어봤죠? 청정하게 오롯이 올라와 있는 두 개의 연. 스님들의 해탈은 다른 데 있지 않으리라. 수련이고 우리 이제 재래종 연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연밥 뭐 다. 연잎으로 싸서 연잎밥 같은 거 그런 거 전에 많이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툭 터놓고 사는 게 바로 비결일 듯.
가마솥에 물을 끼얹어 뜨거운 걸 확인한 다음 차잎을 넣는다. 그리고 적당히 물을 뿌려 불을 조절한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차 본래의 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차로 덮어낸 차를 소쿠리에 옮기는 법영 스님. 멍석에 차잎을 비벼 말리는 이유는 화기를 빼고 차잎의 주백을 세포 밖으로 짜내 더운 물과 융합할 때 차의 성분이 빨리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 왜 이걸 짜시는 거예요? 탄닌 좀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것이 좋거든요. 아, 탄닌을 굉장히 중요시돼요. 이걸 잡냐에 못 잡냐 두 번에서 못 잡으면 차가 떫은 맛이 강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잡는 것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잡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두 번째 덕금. 역시 불이 관건이다. 탄닌을 잡는 건 덕는 사람과 불을 잡은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데 작살차 마실 때 그 향이 지금 딱 나요. 예, 그 향이 나와야 합니다. 정성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홍승. 아까처럼 부들부들한데 여기 끈적끈적해. 예. 여기 탄닌이 강한 게 반죽 만지는 것 같아요. 탄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녹차는 탄닌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걸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색깔 이쁘다. 녹차 만드신 예. 거예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들어갑니다. 아유 좀 그냥 후원해서 좀 실어 들어왔어요. 예. 아까 딸째기는 아유 이 힘들어 죽겠더니 지금 이거 보니까 또 너무 이쁘고 또 따로 가야 되겠네. 또 따라가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차. 향 좋지. 이 차가운 땅 기운을 받고 예. 그래서 불은 뭐냐면 그 참 냉한 것을 내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가미한 것입니다. 차가 원래 냉한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스님 말씀대로 하면 냉한 기운이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나가죠. 굳이 그래서 구중구포가 아니라 구중구폭. 제일 폭자스거든요. 예. 마지막 9번째 덕금. 새처럼 가볍다. 너무 맛있어. 어떠세요 맛이? 진짜 향 좋아요. 고소하고 녹차 아까 하면서 하나 먹은 것이 아주 입에 가득하네요. 그냥 드실 분 드시고. 네. 이른 아침부터 깊은 산속에 들어갔단 야생차. 당연히 맛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직접 자기 손으로 딴 거라 애착도 가지만 맛이 깊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 근데 차가요. 어느 정도 시켜야 되죠, 그래도. 차는 뜨겁게 먹었을 때 비장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차는 됐으면 좀 부드럽게. 70도, 80도. 그렇죠. 70도로 빼먹는 게 그건 제일 무난하죠. 하루 종일 네 사람이 일해서 구중구폭으로 만들어낸 차. 비록 적은 양이지만 네 사람은 기쁘다. 오늘 하루가 즐거웠으니. 두 스님에겐 숨바꼭질하듯 깊은 산속에서 야생차를 찾아 헤맨 건 색다른 경험이었다. 야생 녹차의 신선함과 생명력에 아직도 기분이 좋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또 하루가 저문다. 나도 먼저 안 스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홍승의 발걸음이 가볍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다. 새 생명과 기운을 하나로 안고 작년 가을 떠났던 백천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오는 무구스님. 마음이 바쁘니 신발도 잘 안 신긴다. 사찰 음식이라는 화두를 안고 떠났던 홍승은 절을 올린다. 과연 홍승이 어떤 해답을 가지고 왔는지는 부처님도 궁금하다. 벌써 여름이다. 홍승이 가져온 만행의 해답은 무엇인가? 맛있지? 홍승 스님은 아이들과 피자를 만들고 있다. 피자라니 그건 서양 음식이 아니던가? 사찰 음식을 화두로 한 만행의 해답이 서양 음식이었단 말인가? 자신들이 직접 만든다는 사실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홍승도 즐겁고 피자 밑판을 밀가루 대신 영양 가득한 감자전으로 만들고 피자 밑판이 감자전이라니
홍승 스님이 개발한 퓨전 음식인가 보다. 멋지게 뒤집히는 감자전을 보고 기분이 좋은 무구 스님. 노릇하게 잘 익은 감자전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아이들. 뜨거워도 너무 맛있다. 감자전에 케찹으로 버무린 버섯, 피망 등이 들어간 온갖 야채를 넣는 홍승 스님. 과연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아이들. 비록 작지만 제법 피자 모양을 갖춰가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피자는 과연 어떤 맛으로 나올지. 맛이 어떨까? 자신들이 직접 만든 거라 긴장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이들. 잘 익은 야채 피자를 보고 군침부터 다시는 꼬마 녀석. 형들이 먼저 맛을 봤다. 새콤달콤하고 야채가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아요. 제일 열심히 일했는데 너가 만든 피자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 그렇다. 깨달음은 가까운 데 있었다. 전통 사찰 음식만을 고집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찰 음식의 정신을 현재에 맞춰 적용하는 것. 그것이 홍승이 찾은 해답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깨달음은 끝이 없다. 신기해서 바라보는 아이들과 무구. 과연 저것들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